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5월 21일 정규 영상 늦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2분기 중대 변곡점, 그 다음에 매수 유망주 추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줄 거예요. 직전 영상에서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잘하면, 근데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잘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잘하면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대신 이제 금요일 날 딸 졸업한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확정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거 참고하고, 신의 한 수 이제 여러분 이종복 주간 방송 그 실전 매매 최고수 얘기를 하고 목요일 종목 진단 밖에 없는 거고, 신의 한 수는 내일 수요일, 그죠? 수요일 날 저녁 9시. 내가 누차 얘기지만 날것으로 듣기를 원하면 시청자 한 3,000명씩 들어오고 그러면 날것 들어가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최근 영상, 그치? 최근 영상에 마지막 영상이지, 마지막 영상.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수 저항권에도 이런 주식은 간다라고 했고, 지금 시장 최고의 주식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세 개가 다 거의 비슷하거나 공통된 내용. 그죠? 이 세 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2분기 중대 변곡점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일단 다음 주부터 6월 그 첫째 주 타이밍이 2분기에서, 그러니까 4, 5, 6월 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요. 여러분들이 그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 타이밍에 대응을 못해서 나락으로 간 개인들 잘 생각들으라고. 그때 시장처럼 이종복은 지금도 보면 먼저 얘기해 주죠. 이게 먼저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를 정해야지 되는데, 그걸 정해라고 먼저 얘기해 주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얘기해 주면 그걸 새겨듣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면 계좌가 그걸 말해 주는겨. 그처럼 이번도 똑같은 건데, 3월 말에서 4월 달은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 나락으로 갈 수 있었던 타이밍이라면, 지금은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남들보다 대응을 잘해서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 정도 변곡점이라는 거 정도는 내가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서 잘해야 6월장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리고 지금 정통 주식들, 여기서 정통 주식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등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그 AI로 인해서 전력 부족 사태라는 명분을 씌운 그 전력 설비 관련주 쪽은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나머지 원자재 관련주나 이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은 결국은 단발성밖에 안 되는 거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만 보여줄까? 요새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고, 내 영상을 최소 2년 전서부터 본 사람들이어야만 지금 말을 알아듣거나 금방 수긍할 거예요. 이게 나는 자료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게 2022년 2, 3월달,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잖아. 여기 보면 이 당시 이종복이 추천 종목들은 죄다 뭐 티플렉스, 유니온, 내가 포스코엠텍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때 포스코가 7,000원짜리 주식이었어. 근데 저 당시에도 보면 2022년에서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추천할 때 포스코엠텍이 수익률이 제일 적었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코엠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현대 BNG 스틸, 황금 ST 등 이런 거 보면 이구산업 등, 보라TR, 뭐 자연과 환경 등, 자 4월달, 이제 3월달로 갑시다.
여기는 남해화학, 조비 등, 한국 맥널티, 보라티알 등, 신라 SG, 뭐 하이스틸, 현대 BNG 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현대 BNG 스틸 등, 그 다음에 CJ 시푸드 등 막 보면 죄다 원자재 관련주, 물가 관련주들밖에 없죠. 봐도. 그리고 금양 같은 게 4,000원짜리 저때 저 당시에 이런 거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기가 붙거나 순간적인 시세가 나올 때는 그런 걸 반드시 짚어주거나 추천을 해주는 사람. 근데 최근에는 추천을 안 하잖아.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영업 비밀. 자,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이 정통성이 있는 주식들이 저점으로 와서 좋은 기회인데 문제는 타이밍.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론 강의 먼저 해줬고 그 변동성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강의를 먼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나올 때 이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쪽으로. 자, 그럼 뭐를 해야지 되느냐? 자, 현재 시장의 추세, 목표치 특성 등을 분석해야 되는 게요. 여기에 옵션 가격 구조를 갖고 변동성 요인 체크해내고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때 위로 세게 나올지 아래로 세게 나올지부터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시장 설명할 때 지수 지지저항 정도 얘기해주면 그걸로 끝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다만 그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알아야 대응이 된다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지금 봐보라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추세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존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채살 이게 피보나치 아크 피보나치 펜라인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내가 그려내는 특징은 따로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어떤 그 추세를 중심으로 잘 움직였었던 시장이 지금은 단이 떨어져 가지고 우가 파란색 밑에가 빨간색 추세선에 걸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벗어나서 이쪽으로 복귀를 하든 여기서 아래로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든의 어떤 특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이 추세선으로도 바로 알아봐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지만은 지수의 지지저항 정도만 얘기하면 저걸 모른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지지저항 정도 밴드 봤을 때는 요 라인 여기가 382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근데 저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지만 자, 이게 내가 일반인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거든. 지지와 저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그랬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게 될 때는 여기가 저항의 역할이지만은 근데 이런 설명을 해갖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나는.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선을 잘 보라고. 지금 올라가면 여기가 부딪히는 자리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고 가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대신 여기서 시간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저항이 아니고 깨진 빨간색이 바로 다시 저항이 되거나 지지의 역할을 했던 두 번째 있는 선이 저항으로 바뀌지. 이게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패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알기 쉽게 얘기해주면 종합이 380에서 383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래 단으로 내려올 때는 368에서 365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수익이 잘 나겠지. 현재 시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손실이 나겠지. 근데 현재 시점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조기를 안 깨고 가면 더 크게 올라가지. 그래서 단기로 대응할 거냐 중기로 대응할 거냐를 그래서 결정하는 거고. 자, 패스. 들으면 들을수록 주식이라는 게 재미있고 찰지인데 또 누구는 복잡해지고 아마 이럴 거예요.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 아다리가 딱딱딱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런 상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특징을 가지니까 이제 최근 거 날 것으로 갈게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나 이쪽은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고점에 떠서 눈치를 보니까 흘러내리는데, 보세요. 대주전자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주전자가 세게 가면 흘러내리는 애들의 낙폭이 축소되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대주전자가 비리비리 거릴 때 저점에 있는 애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이제 대주전자가 같이 가거나 하면서 순환매가 엮여지고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오늘 마케텐에서도 코멘트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정통성이 있는 주식들의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HLB가 지금 거래량이 어제 1600만 주 이상, 오늘 1500만 주 가까이가 터지거든. 근데 HLB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는 매수세 유입이 좀 둔해야 되겠죠. 그 주식은 매수세가 붙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HLB 같은 게 10만원, 11만원에서 4만원대로 빠지니까 그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이쪽을 들어가서 단타 치려고 하거나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세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잖아. 봐봐. 삼성전기는 지수가 비리비리해도 최근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고, 이거 아주 날 것으로 공식적으로 추천해 준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 찾을 거야.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또 찾아주겠지만은 내 영상을 보면은 이게 날 것으로 유튜브에서도 들어갔고 신의 한 수에서도 아마 들어갔었을게요. 대신 또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 해줬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갖고 얘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7여일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17여일 정도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게 다시 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눌릴 때는 대략 한 4, 5여일 정도,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5일, 6일 정도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고점으로 기준으로 5일, 6일 정도 흘러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쯤 정도에 이제 저점이 나와서 양봉이 나오면 거기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론의 캔들 일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캔들 일수만 갖고, 여기에 주추세 중심축을 갖다 들이대고 막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지만 영상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시간으로 이 정도의 날것의 영상의 내용은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 야간 방송 얘기를 안 했네. 자, 결론은 그 2분기 그거에 대한 야간 방송이 5월 27, 28일. 그죠? 이 영상 아래에 영어 클릭하면 돼요. 야간 방송 참여하는 곳 아래 영어 클릭할 때 영어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아래 영어를 클릭하라고 그랬잖아. 아래 영어는 여기에 있잖아. 그죠? 이걸 클릭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주는 영상도 댓글 보면 댓글에 있어요. 그거 클릭해서 오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보세요. 지난 4월 달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4월 11일 타이밍이면 지수가 꼭대기에 있을 때였잖아. 그죠? 지수가 꼭대기에 있을 때 추천했던 주식들이 최근에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나온 수익률이거든.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뭐
최근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스트 소프트를 자주 얘기해 주지만은 여기 보면 애경 케미칼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두 종목을 보면 CNG가 공식 추천주였잖아. 보세요. 이 CNG라는 주식을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지수가 급락장이었잖아. 그죠? 지수가 급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지 않고 버텨줬죠. 지수는 4월 초중 순서부터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코스닥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래소도 4월 초중순 뒤에 4월 19일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치? 저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데도 이 주식은 20일 그 생명선, 20일은 단기 패턴선이라고 하잖아. 추세 패턴에 있어서 패턴이 일그러지지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버텼으니까 반등 나올 때 세게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 설명 들으니까 되게 쉽지.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수가 고점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 근데 저점에서 돌고 있어. 그럼 그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 같이 지수에 따라 지수가 고점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주식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 10개 중에 8, 9개는 같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 거고, 그죠? 그게 바로 추세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CNG가 그때 그 당시 위치에서는 저랬고 이스트 소프트하고 한글과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렸죠. 그죠?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렸는데 지수는 쭉쭉쭉쭉 밀렸는데 이 주식은 같이 밀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밀리지 않고 하방, 이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주니까 수익이 바로 나는 겨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또 아까 유니셈이 하나 지나갔었죠. 유니셈도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지수가 급락세가 나오는데 이 주식은 21선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래량만 실리면 되는겨. 지금 보면 유니셈은 반대잖아, 반대. 이거 유니셈 얼마 전에 목요일날 여기서 단기 매도 고려하려고 할 때 내가 단기로 하지 말고 갖고 가면서 이쪽에서 팔아먹으면 된다라고 한 진단 내용이 있을 거거든. 빗나가지가 않죠. 얘는 또 왜 그러겠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등이 계속 이어질 때 중간 어딘가에서 이 주식은 5월달을 봐봐 여러분. 5월 초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근데 지수는 여기가 5월 초순이잖아. 5월 초순부터 지수는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었잖아. 이해가 돼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주식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밀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21선은 깨졌으나 61선이 지지의 역할이었죠. 이렇게 주식은 하면 되는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식 잘 하려면 어쨌든 좌우단간 차트를 잘 보라고 하는겨. 다만 여기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해줄까? 이런 걸로 놓고 보면 내가 나노신소재도 긍정으로 얘기해 주잖아. 그럼 뭐야 이건? 얘는 지지도 깨졌고 역배열인데 아주 좋은 질문. 이런 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변곡점에서 대표 우량주 선침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대주전자가 잘 가니까. 이처럼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식을 추천을 할 때 이게 완벽하게 나는 어떤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 채 돈만 벌려고 덤비니까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짚어주는 게요. 여기 보면 나의 투자 철학 해갖고 이 이토마토에 보면 변곡점 시장에서 대표 우량주 선침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죠. 이 대목인겨.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개별주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걸 예상해서 단기 대응용으로 추천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매집용 주식으로 흔들릴 때마다 주워놔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개별주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구간에서 추세 차트가 양호한 중소형주 추천주가 있고
또 어떤 변곡점에서는 로봇이면 로봇,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등 정통성이 있는 대표주가 저점에 있을 때 선취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기준이 떨어지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야간 방송할 때 어떻게 해요? 7종목을 찍어주잖아. 그러니까 7종목이 조금 애매하거나 그걸 사기가 조금 난해해 보이면 거기서 두세 종목을 더 주어서 평균 7종목에서 12종목을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혹은 공식 추천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게요. 진짜 이런 설명 진짜 많이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나는 내 원칙은 여기 보면 증거금 100%짜리, 그죠? 예, 증거금 100%짜리나 뭐 1,000원짜리, 1,000원 이하 이런 거는 상투권 개별주 및 세력주 이런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단기간에 막 4-5배 올라가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거나 막 날아가는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똥 근처에 안 가면 일단 똥은 안 밟어. 왜 사람들이 똥을 밟겠어? 똥 근처에서 노니까 똥 밟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3빌딩 지하 그 아쿠아리스인지 막 이런 데서 놀면 똥 밟을 일은 없잖아. 만약에 누가 구석에 똥을 싸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치워주죠. 근데 소오양간이 저쪽에 있는데 요 풀밭에서 잔디 좋다고 거기서 누워서 김밥 먹다가 잠깐 졸았더니 봤더니 똥 위에서 자고 있잖아. 그게 꿈이면 대박 꿈입니다만 현실이면 좀 거시기 하죠.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주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지수가 밀릴 때는 종목을 추천해도 흘러내려요, 여러분. 근데 지수가 반등 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요번 타이밍은 정통성이 높은 정통 주도주가 이제 지지권으로 온 게 많다. 그게 요점이요. 그리고 시장의 특징서부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월화 타이밍, 그죠? 예, 월화 타이밍에 요걸 하니까 잘 참고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극 참여하라.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해 줬던 지수 지지 저항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4.5일, 일반적으로는 9일 코스의 변곡점에서 나오는 지수대니까 그거 잘 참고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네버 고점에 있는 주식을 들어가서 물리지 마라.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주식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잘하거나 단기적으로 쳐버릴 거를 탁탁 쳐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미련 떨고 있다가 그걸 만약에 버팅기다가는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는 조심하세요. 자, 들으시오.